대선 결과는 불과 2% 결과기 차이기 때문에 별 박빙이었다, 의미가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어쨌든 후보와 조직의 역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새누리당에서 사실은 2%가 아니라 뭐 10%, 20% 이상 승리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반면에 야권 같은 경우에는 불과 2%밖에 안 되는 차이로 패배하기는 했지만 후보와 조직 역량 차원에서는 적어도 한 20% 이상 정도는 패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갖는 어떤 대선에서 얻어야 할 과제가 훨씬 크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 야권의 선거 패인에 관한 분석을 보면 정당이나 언론이나 전문가, 평론가들이 하는 분석들을 보면 대체로 어떤 전략의 실패에서 찾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야권 패배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도 불러와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잘 아실 것으로 압니다. 근데 그 주로 나온 분석들은 첫째로 전략의 어떤 실패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보다는 보다 깊은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야권 정당들이 갖고 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이나 통합진보당이나 진보정의당이나 이런 야권 정당들의 어떤 조직적인 문제, 이것이 좀 선거 패인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요인이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직이 어떤 전략이 제대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선이나 어떤 총선 과정에서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조직의 지속성과 조직의 안전, 그리고 조직의 외연 확대, 뭐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전제되어야 된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야권 정당은 열린우리당이나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이후로 일단 조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안철수 현상에 민주통합당이 지나치게 의존한 것도 결국은 조직 취약성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어떤 당 자체에서 후보를 낼 수 없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지방 조직이든지 아니면 사조직이든지 어떤 하부 조직을 확보하지 못했고 정착시키지 못했던 그런 것들도 어떤 조직의 취약성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화나 그 다음에 세대 변수에 대해서 예측을 못했다라는 저는 여러 가지 어떤 전략적인 문제보다도 조직의 문제가 크다. 그리고 조직 문제는 좀 더 이따가 뒤에 과제에 가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야권의 선거 패인 분석을 할 때 보면은 어떤 단기적인 전략을 잘못 썼다라고 하는 주장 외에도 또 분석 과정에 보면 왜 여권이 소위 이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선거에 승리했는가라고 하는 승인에 대한 성공 요인에 대한 분석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정하기 싫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권의 승리에 대해서 야권 정당들이 범행교사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겠나.